지긋지긋한 등드름과 가드름, 여기서 해방되기 원하시나요? 제가 오늘 등드름과 가드름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등과 가슴에 여드름이 나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등드름, 가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드름과 가드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여름철 수영장에서 래시가드로 가리거나 노출이 되는 옷을 자신있게 입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등드름과 가드름이 왜 생기고 또 안 생기게 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등드름과 가드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드름의 원인은 먼저 모공의 입구가 막히고 또 피지가 모공 아래에 쌓이게 되고 또 여기서 여드름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일어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등드름과 가드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우리 인체의 여러 부위 중 얼굴, 등, 가슴에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얼굴에 비해 등과 가슴은 각질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피지가 모공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모공 아래에 쌓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모공을 막는 요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등드름과 가드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드름과 가드름이 심해지는 이유들을 알아보면요. 음식이 있는데 여드름과 음식의 관련성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부하지수가 높거나 기름지거나 또 유제품이나 초콜릿 등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코메도제닉한 화장품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여드름과 화장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화장품들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을 코메도제닉하다고 하는데요. 바디에 사용하는 오일 등의 제품에 이런 코메도제닉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샴푸에 든 코메도제닉한 성분 때문에 등드름과 가드름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간혹 샤워를 할 때 바디를 먼저 씻어내고 마지막에 머리의 거품을 씻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샴푸에 코메도제닉한 성분이 등이나 가슴으로 흘러내리고 또 머리카락에 바르는 헤어 제품을 사용한 후에 등이나 가슴에 머리카락이 닿을 경우에 등과 가슴의 모공을 막기도 합니다. 또 운동을 하는 경우에 등드름과 가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과 가슴 부위 마찰이 많은 운동을 하면서 등과 가슴의 피부 장벽이 악화되고 이것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운동하면서 배출된 땀이 유분과 섞여서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드름과 가드름이 심해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인들과 관련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음식입니다. 기름지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초콜릿, 유제품 등 여드름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화장품 잘 선택하기입니다. 몸에 닿는 모든 제품들을 가능하면 넌 코메도제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클렌저는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바디에 적절한 보습도 필요한데요.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 오일 제형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샤워 습관 교정인데요. 먼저 머리에 거품을 다 헹궈낸 후에 다음에 바디를 세정하는 것이 좋고요. 또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를 감을 때 몸으로 헤어 제품이 흐르지 않도록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스크럽 하지 않기입니다. 너무 강하게 혹은 너무 자주 물리적으로 스크럽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밀거나 혹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물리적 각질 제거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 직후에는 땀이 유분과 엉겨서 모공을 막기 전에 빨리 샤워해서 청결하게 땀을 씻어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을 할 때 애초에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운동복을 입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의 관리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드름과 가드름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바르는 약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필링을 통해 모공을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레이저와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바르는 약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여드름의 원인균인 C. 아크네스 균을 줄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생제와 각질에 의해 모공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피지 분비도 약간 줄여주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바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등드름과 가드름의 경우 보통 바르는 약만으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필링을 하게 됩니다. 필링을 통해 두꺼운 각질층을 조금 녹여내어서 막힌 모공을 열어주고 덜 막히게 만드는 것인데요. 등과 가슴의 경우에는 얼굴보다 각질층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필링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피지선에 흡수되어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바늘을 여드름 부위에 삽입하고 고주파를 통해 병변을 치료하고 피지 분비를 줄이는 바늘 고주파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피지 조절제나 항생제 등의 먹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또 보통 등드름과 가드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여드름 그 자체도 고민이지만 여드름이 생긴 자리에 남는 붉은색이나 갈색의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붉은색 또는 갈색의 색소 침착을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여드름 자국은 우선 올라와 있는 액티브한 여드름 병변을 조절한 후에 V빔이나 토닝과 같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등드름과 가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드름과 가드름이 왜 생기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등드름과 가드름에서 해방되시기 바라고요. 집에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